네, 5월 17일 월요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 수요일에 발표 예정인 FOMC 회의가 있어서 그 이전까지는 좀 시장이 어떤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할 거라는 컨센이 많았는데 오늘 시장이 딱 그랬던 것 같죠. 방향성을 이제 잡지 못하고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오후에는 이제 빠지면서 뭔가 등락폭이 있는 좀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만 보면 시장이 하락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난주 말까지 좀 연장해서 보면 이 현재 시장은 좀 또이또이라고 봐야 됩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 시장에서는 그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이제 당근이랑 채찍을 둘 다 주지 않겠냐는 견해가 많은데요. 어찌됐든 지난주에 발표됐던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이든 아니면 지속적이든지 간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에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정책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나오는 얘기니까 실제로 연준이 이제 언급을 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하면서 또 앵무새처럼 인내심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좀 보면은 이제 이슈가 됐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점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게 오늘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면인데, 현재 건설주나 인프라주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오늘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 기사의 여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는 굴삭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부족할 거라는 기사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인프라나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업황이 돌아왔다고 보는데, 그런 그 가운데서도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로 연결이 안 되니까 투심이 꺾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1등 기업의 실적이 꺾인 건 아니고 조금 더 봐야겠지만은 인프라 관련주들한테는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긴 해야겠지만은 이제 오늘만 놓고 보면 인프라주에게는 악재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이제 오늘은 어떤 특정 섹터를 좀 살펴보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좀 몇 개의 섹터를 골라서 그 현재 이제 이 섹터들의 상황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로 곡물, 또 반도체, 자동차 섹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인프라를 조금 더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인프라주를 좀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제 보유한 기업이 납품하는 글로벌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매출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는 1등 기업인 이 캐터필러 같은 회사들의 흐름을 좀 같이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인프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와야 같이 커가는 구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보면 이 곡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곡물 가격이 오르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오르는데,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일부 하락하긴 했지만 이거는 상승폭이 잠깐 주춤한 거지 아직도 가격만 보면 고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옥수수나 밀 같은 경우에는 2012년의 고점을 지나가고 있고, 대두 역시도 일전에 영상에서 다뤄드린 것처럼 돼지 사육으로 인해서 고점까지 거의 근접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시기에 곡물 가격이 오르면 식품 가격이 인상될 걸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르면 한편으로는 이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바로 이건데요. 외식 물가이죠. 최근에 그 해마로 푸드 서비스에서 이제 맘스터치로 바뀐 이 회사의 주가를 보시면 이게 이제 3개월치 그 주가 그래프인데 이제 많이 올랐죠. 물론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게 회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곡물 가격의 상승은 사실 이 외식 물가의 상승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외식 품목 역시도 상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업체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에 맞춰서 여기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일반적인 품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소비하는 식료품들도 가격의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관련 식품들이 다 올랐는데 그럼에도 못 오른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라면인데요. 실제로 이제 지난해 그 오뚜기가 이 라면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 곡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라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 때문에 가격을 한번 올리면 내리기는 이제 다시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최근에 농심이나 삼양식품처럼 이렇게 라면 관련주들이 실적이 작년보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안 팔렸지만 추후에 가격이 오를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뭐 인플레이션 얘기 때문이라도 이 식료품 가격 또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 하긴 하는데, 어쨌든 내가 이런 섹터를 매수하고 있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서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시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반도체 섹터인데요. 일전 영상에서도 최근 애플의 개인보호 정책,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위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에 더해 현재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실적 우려 역시도 이 해당 섹터를 끌어내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과 상관관계가 높은 국내 지수 역시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인데요. 이따가도 다루겠지만은 당장 자동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자동차 쪽에 반도체 공급 조달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닝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힘을 못 쓰고 계속 빠졌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스마트폰 분야인데요.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인 중국의 이제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지난 4월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에 34%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를 극복한 나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을 되지 못하면서 여기 이제 기사에서처럼 이게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뭐 무조건 이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안 팔리니까 외국인들 역시도 삼성전자를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최악인 거는 현재 이제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사의 내용 중에 보면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출하량이 43%에서 51%, 그러니까 절반이나 감소했다고 하는 만큼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부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뭐 PC 시장이 좋아지고 뭐 조만간 이제 반도체 생산도 반도체 칩이 공급이 되니까 제대로 될 거라는 얘기가 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좀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또 실적 하락이 뭐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그림에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장비주들은 다른 관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앞선 영상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 섹터를 보면 이제 이 섹터 역시도 일전의 영상에서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아직까지도 해당 관점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긴 한데, 근데 이제 현대차를 좀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린 로직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를 어느 정도 맞춰주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와야겠죠.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이번에 현대차 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되게 좋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 판매가가 높은 SUV 차량의 판매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차를 팔아도 비싼 차를 팔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뭐 펠리세이드랑 뭐 GV80 같은 어떤 이 고급 세단 차들이 조금 많이 이제 팔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시적이다라고 하면 다시금 이제 자동차 산업 섹터가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딸린 뭐 철강 회사들도 좀 같이 연동해서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은 2분기부터 이 TSMC나 르네사스가 이 반도체 공급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히 대표적으로 몇 가지 섹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